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오늘 강재입니다. 드디어 일상회복을 향한 첫발이 시작됐습니다. 오늘부터 단계적 일상회복, 일명 위드 코로나가 본격 시행이 됐죠. 수도권은 10명, 비수도권은 12명까지 모일 수 있고요. 식당과 카페 등 대부분 시설은 24시간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미접종자는 4명까지만 합류할 수 있죠. 다만 감염 위험이 높은 유흥 관련 시설과 또 체육시설은 방역 패스가 적용됩니다. 접종 증명서나 음성 확인제가 시행이 됩니다. 행사와 집회 인원도 미접종자를 포함할 경우에는 99명까지, 접종 완료자나 음성 확인자만 참여한다면 499명까지 모일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 미접종자가 포함되면 최대 250명까지, 손님 초대가 가능한데요. 접종 완료자로만 초대한다면 499명까지 가능합니다. 위드 코로나 백신 접종이 더욱 중요해졌네요. 11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훌쩍훌쩍 알러지엔 간질 알러지엔 애취 알러지엔 지르텍. 약국에서 찾으세요. 유한양행 수입 한국유씨비제약. 자동차 썬팅할 때 딱 불스원 썬팅, 넘버원 불스원이가 출시한 썬팅. 자외선 열차 간도 딱 불스원 썬팅,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도 역시 불스원 썬팅. 기술 문의는 불스원 브라자닷컴. 창업은 역시 크린토피아.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크린토피아. 세상에서 제일 가는 빨래빵 창업. 창업 문의 1577-4560. 알았어 DBF 알았어. 연금은 알았어 DBF 알았어. 생애 주기별 은퇴 시점에 맞춰 알아서 투자해주는 연금펀드 한국투자 TDF 알아서. IRP에서도 가입할 수 있어요. 한국투자 신탁운용. 펀드보수 등 별도 발생, 원금 손실에 유의하시고 투자 전 상품 설명서 및 약관을 꼭 확인하세요. 내 차는 소중하니까 유리막 코팅도 한번 입혀주고, 새 차는 디테일링 세차만, 그리고 아에르 프리미엄 에어컨 필터까지, 극초미세먼지와 유해가스 저감에 항균기능까지. 내 차는 공기도 달라야 한다. 내가 선택한 프리미엄 아에르 에어컨 필터. 11월 1일 월요일 라디오 오늘 1부는요.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시원하게 정리해드리는 코너죠.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2부는 우리 지역 곳곳에 숨겨진 보물 같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백소의 기록 창고 준비가 돼 있고요. 라디오 오늘 생방송 놓치신 분들은 안동 MBC 플러스 유튜브로도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양승진의 슬기로운 뉴스 생활. 꼭 알아야 할 우리 지역의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코너인데요. 슬요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합니다. 양승진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교통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볼까 하는데, 많은 분들이 이렇게 긴 구간의 무인 단속을 이게 언제부터 생긴 걸까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지난 9월에 안동 원도심과 또 도청 신도시를 잇는 34번 국도, 무려 9.9km 구간에 무인 단속 구간이 설치가 됐고, 이제는 시범 운영된 지 2개월 정도가 지난 거죠? 네네. 네, 설명을 해주시죠. 네, 경찰은 이제 9월 초에 신도시 방향 기준으로 가학대 입구에서 도청 신도시 진입도로 앞까지 9.9km 구간에 이제 80km 무인 단속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일단 지금은 정식 단속은 안 되고, 연말까지 경찰이 이제 시설 안전 점검이나 구간 내에 차량 막힘 현상 등을 모니터링해서 내년 초쯤에 정식으로 단속에 들어가는데요. 네. 이곳은 이제 2000년대 초반에 안동이랑 문경을 잇는 4차선 국도로 개통되고, 16년에 이제 도청이 이전한 뒤에 신도시가 활성화되면서 통행량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개통된 지 20년 이상 지났어 도로 선형 등이 불량해서 상습적인 지정체나 사고도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청 이전한 이후에 아무래도 통행량이 늘면서 사고도 좀 많이 늘었다고 하던데요.
네, 이렇게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이 구간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총 107건에 달합니다. 부상자는 104명이고 사망자는 총 3명인데요. 문제는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매년 조금씩 사고 발생 수나 부상자 수, 사망자 수도 늘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러면 이 지난해는 어느 정도나 발생을 했나요? 네, 지난해는 지난해는 58건이 사고가 났는데 이 중에서 56명이 부상을 입었고요. 그중에 또 2명이 사망하기도 했습니다. 2018년에는 19건이던 게 지난해는 58건으로 굉장히 많이 늘은 건데요. 근데 네. 조금 전에 말씀을 하셨는데 도청 이전으로 통행량이 늘기도 했고 선형 불량으로 인해서 상습적 정체가 된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러면 과속 방지 구간을 설정하는 것보다 우선 서령 개량하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구간 단속에 효과가 있었나요? 예, 기본적으로 이제 차량 운행 속도 제한이 이뤄지기 때문에 일정 부분 사고를 줄이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리고 또 근데 이제 단속의 효율성에 대한 의문은 계속 제기되고 있는 점이 문제입니다. 단속의 효율성이라고 하면 어떤 말씀이신 거죠? 이 구간을 다녀보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풍산읍이라든지 또 산동 IC, 안동 교도소, 농산물 도매시장 등에서 자유롭게 진입을 할 수도 있고 또 출입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단속의 시종점이 아닌 다른 구간에서 이런 게 가능해서 시종점 구간에 설치하는 지점 단속의 효과가 있을지가 의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또 구간 단속으로 인해서 어쨌든 사람들 심리 자체가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속력을 줄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퇴근 시간에 정체라든가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러면 구간 단속보다는 그냥 단속 카메라를 군데군데 설치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실제로 이 구간에 양방향으로 시속 80km 단속 카메라가 2대씩 설치가 돼 있기도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를 해봐야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리고 또 예산 집행 효율성 문제도 지적이 된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그렇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기존에 이제 카메라가 있는 상황에서 단속 카메라가 양방향에 2대씩 총 4대가 있는 상황에서 또 이렇게 하는 게 의문이 되는 것도 있고 또 이 구간의 경우에는 이제 국토교통부가 지난달에 이제 제5차 국지도 건설 계획을 수립하면서 6차로 확장이 하기로 결정이 된 구간인데 지금 이제 4차선 기준으로 설치되어 있는 단속 시설물들을 6차로로 확장을 하면 또다시 대폭 확장이 필요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예산 집행의 효율성 문제는 꾸준히 지적이 되지 않을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니까 군데군데 진출입이 워낙에 자유로운 곳이다 보니까 구간 단속 외에도 지점 단속이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있냐라는 의견과 또 4차선이 6차선으로 되면은 이런 것들을 다 또 바꿔야 되는데 굳이 지금 해야 될까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경찰의 계획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일단 시범 기간 중 연말까지는 정식 운영을 안 하고 이제 문제점을 보완해 나갈 수 있는 시범 운영 기간이니까 이제 차량 내 막힘 현상들 특정 구간에서 병목 현상이 심하다든가 이런 것들은 조금 모니터링을 해서 개선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또 사고 위험이 있는 구간들에 대해서도 이제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 나갈 계획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려고 또 시범 운영이 되는 거니까 문제점들을 잘 파악해서 보완 사항이 잘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도청신도시 이야기인데 걷기 좋은 도시로 조성된 도청신도시. 이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있는 녹지가 애물단지로 전락했다고 하는데 이건 무슨 얘기죠? 신도시 내에는 자전거 도로,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 사이에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공간으로 최대 50cm 수준의 녹지가 조성되어 있는데요. 이곳에는 이제 잔디 등이 심겨져 있어서 이제 도로하고 인도하고 자전거 도로를 경계하는 경계선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 녹지 경계선 사이에서 있는 잔디가 말라 죽어 있거나 아니면 무성하게 자라 있거나 좀 관리가 되지 않는 상태로 방치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이제 불편은 자전거 이용자들이나 보행자들이 겪는데 자전거 이용자들의 경우에는 자전거 바퀴 끼임 사고라던가 그리고 보행자들도 이제 풀이 무성하다 보니까 이거를 피해 간다거나 이런 것 때문에 신도시 주민들의 불만이 좀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잘 관리가 됐더라면 보기상 미관상도 좋고 안전상에도 참 필요한 건데 이게 애물단지로 전락된 거잖아요. 그러면 복구를 하거나 관리를 잘하면 될 텐데 이런 방법은 없나요? 그래서 일부 해당 녹지에 이제 땅꺼짐 현상이 발생한 구간에 대해서는 이제
해당 녹지 밑으로 인공 구조물을 넣고 이제 도로의 수평을 맞추는 방법 등이 대안으로 검토는 됐는데 네. 이게 또 예산 문제로 인해서 또 중복 예산이 되니까 실제로 실용성은 크지 않을 거로 보여지는 게 예천군이 이제 일부 한번 해봤었거든요. 400m당 뭐 시험으로 한번 공사를 해봤는데 이게 공사비만 600만 원에 달해서 신도시 이렇게 조성된 녹지가 한 38km라서 당장 추산되는 공사 금액만 5억 7천만 원 수준으로 상당한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5억 7천만 원이면 정말 비용이 많이 들어가네요.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굳이 그러면 녹지를 처음부터 계획을 했어야 했을까 이런 의문도 제기가 돼요. 이게 신도시를 조성하는 당시에 그러니까 자전거 도로하고 인도 사이에 경계선을 만들면 정부 지원금이 나와서 조성이 됐는 상태인데 네. 어떻게 지나고 나서 한 5년, 6년 이상이 지나고 나서 보니까 오히려 단점만 확인되고 있어서 일단 우선적으로 이제 신도시 2단계 조성 계획에는 개발공사에서 이 같은 녹지 경계선은 만들지 않기로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안 만들고 그럼 지금까지 만든 거는 어떻게 보완을 해야 되는데 이건 예산을 투입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애물단지로 전락한 건 어떻게 복구를 해야 될 텐데 근데 신도시가 또 안동하고 예천으로 두 군데로 나눠져 있어서 두 지자체 간 합의도 쉽지 않겠어요. 예, 이게 녹지 경계선이 아까 제가 38km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 중에서 예천 행정구역상 예천에 해당되는 지역은 한 22km, 안동 해당되는 지역은 16km 정도 해당이 됩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여기를 보수를 하려면 두 지자체 간에 협의가 있어야지만이 완벽하게 38km 구간을 완벽하게 보수할 수가 있는데 두 지자체 간에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어느 한쪽만 하게 돼서 반쪽짜리 보수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고 근데 아직까지 이 두 시군 간의 이와 관련해서 논의라든가 이런 거는 전혀 없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두 시군 간의 논의는 없지만 이 문제점을 파악은 하고 있겠죠? 이게 예천군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민원도 접수되고 또 상대적으로 신도시의 예천군 지역에 이제 주민들이 아파트 단지가 더 많기 때문에 주민들이 더 많이 거주하고 있어서 예천군 쪽에서는 이 문제를 이제 민원 제기라든가 해서 인지를 하고 있는 네. 상황이고 안동시도 어느 정도 인지는 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앞으로 이제 두 지자체 간의 합의를 통해서 논의를 통해서 보수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를 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는 정부에서 지원금이 나와서 설치는 했는데 앞으로 보수할 때마다 비용은 계속해서 이 두 지자체가 내야 될 텐데 정말 네네. 협의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지도 모두가 더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누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양승진의 슬교생 영남일보 양승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저는 광고 듣고 2부에서 뵙겠습니다. 할인점보다 더 실속 있고 편의점보다 더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곳. 시장보다 더 정이 넘치고 백화점보다 더 품격 있는 곳. 이런 곳이 없을까요? 네, 우리 동네 우리 할인점 홈마트가 있습니다. 지난 25년간 항상 고객과 함께한 홈마트. 용상점, 자이점, 신용주점, 서천점에서 새롭게 고객님께 다가갑니다. 홈마트. 가구 살 땐 꼭 한번 가보자.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흑표 흑침대, 양성국 갤러리, 금성침대, 한국 가죽 소파, 장수돌 침대. 다양한 브랜드 가구를 한 곳에서 쇼핑할 수 있는 대형 가구 전시장. 안동 명품 가구 백화점. 어르신님 안녕하십니까, 기용아재입니다. 보청기 알아보시는 거 진짜 힘드시지? 이제 하나만 기억해 주이소. 찾아가는 보청기, 집으로 보청기, 보청기 고민 직접 찾아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1544 2222 1544 2922 집으로 보청기. 영화보다 더 감동적인 신이 있습니다.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의 영웅신. 발코니로 떠나는 우리 가족 여행신. 선생님은 못 만나도 집에서 열심인 열공신. 국민 여러분께서 만들어낸 감동적인 신들입니다. 그리고 이제 모두가 기다려온 백신으로 해피엔딩 신을 보여줄 차례. 우리가 함께 만든 최고의 신들이 있어 대한민국은 반드시 코로나19를 이겨낼 것입니다. 공익광고협의회. 마음을 열어줘.
속삭이도록 언제나 내 생각으로 행복해야 해요. 100.1 MBC 라디오 백소의 기록 창고. 이 시간에는요, 우리 지역 곳곳에 숨겨진 보물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기억과 기록을 통해서 지역의 근현대 생활 문화사를 알아보는 시간이죠. 경북 기록문화연구원 백소의 기획팀장 연결합니다. 백소의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의 기록 창고에서 들려줄 이야기 주제가 뭘까요? 네, 오늘은 운흥동에서 손운동으로 이전한 안동역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네. 경북 기록문화연구원에서 2019년부터 안동역 기록화 사업을 진행해와서 안동역과는 남다른 인연이 있는데요. 그곳에 역이 있었네라는 기록지를 발간했고, 지난해 봄에는 안동역 광장에서 안동역 90년의 궤적을 담은 기록 사진전을 열기도 했습니다. 안동역 기록화 사업이라는 게 진행이 됐군요. 네. 안동역 하면은 안동분들뿐만이 아니라 경북의 많은 분들의 추억의 장소일 것 같아서 오늘 이야기가 좀 기대가 되는데요. 안동역은 일제 강점기에 준공이 된 거죠? 네, 맞습니다. 1930년 10월 15일 경북 안동역으로 준공이 되고, 이듬해인 1931년 김천 안동 간 경북선이 개통되고, 이후 예천 안동 간 전 구간이 개통됐습니다. 이후 강복과 한국전쟁을 거쳐 이름도 경북 안동역에서 안동역으로 바뀌고, 네. 지역의 물자, 수송, 국토 수탈의 수단이기도 했지만 독립운동을 위해서 만주로 떠나는 독립지사들의 발이 되어주기도 했는데요. 근대 문물이 들어오는 문명의 창구인 동시에 수탈의 창구가 되기도 했습니다. 네, 안동역으로 인해서 상업과 경제가 발전하는 결과가 나타났고, 이는 안동의 도시화를 촉진시킨 계기가 된 건 사실입니다. 네. 하지만 일제가 제국주의 확장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불리한 상황에 놓이게 되자 경북선의 안동 점촌 구간을 걷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철도에 의해 도시구역이 변경되거나 확장되고 신장로가 등장하는 등 변화가 많이 일어나는데, 우리의 땅은 그들의 측량과 설계에 의해 일방적으로 세워지고 무너져 왔습니다. 안동역이 안동 원도심 형성의 중심축이었고, 현재 안동 시내가 형성되는 과정에서 기초적인 역할을 담당한 건 맞고요. 또 가장 큰 대중교통기관으로서 지역 행정기관과 금융상권, 교육에 끼친 영향이 매우 높았던 공간이죠. 정치, 교육, 모든 부분에 다 경제까지 영향을 미친 그런 공간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네네. 운흥동에 있던 게 이제 옮겨졌잖아요. 네. 네, 시내 중심지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 가졌던 상징성은 정말 굉장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90년간 안동의 대표적인 교통기관 역할을 해왔고요. 네, 철도 중심의 신문화와 다양한 풍속이 들어오는 통로의 역할을 했습니다. 또 원도심에 자리를 해서 안동 시민의 희로애락을 함께한 공간이고요. 네, 1950년대에는 전쟁으로 파괴돼 복구되는 시련을 겪었고, 또 1963년에는 제5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정희 윤보선의 정치적 격돌이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네, 1980, 90년대에 들어서 역광장이 시민들의 참여와 저항의 공간으로 많이 작용을 했는데, 농민들이 대규모로 집결한 농가 부채 탕감대회, 또 농산물 제값받기 운동, 쌀 개방저지 시위, 이런 시위들이 많이 벌어졌고요. 민주화 운동 시가 행진과 또 정경과 시위의 대치가 또 많이 이루어졌습니다. 또 그 외에 이마댐 보상 시위, 경북 도청 유치 집회 등이 열렸고, 대통령 선거에 출마한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주영 등 후보들의 유세가 열리기도 한 공간입니다. 시민들에게 만남과 이별의 공간인 한편 참여와 연대의 공간이었습니다. 이 말이 정말 딱 맞는 것 같아요. 만남과 이별의 공간이자 참여와 연대의 공간. 네. 정말 희로애락이 다 담겨있는 공간이었는데, 또 기차 하면은 어쨌든 어딘가를 떠나거나 오는 거기 때문에 젊음하고 낭만을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서울로 상경하는 청춘들이 청량리행 기차를 많이들 떠올리실 거예요. 네. 중앙선의 기차를 타고 풍기를 지나서 제천, 원주, 양평, 청량리에 도착하던 때에는
저희가 새마을로 무궁화호 통일호 비둘기호에 탔던 그런 기억이 많으실 겁니다. 예전엔 청량리까지 4시간 20-30분 걸리던 시간이 이제는 반 이상 단축이 됐고 또 밤바다를 보려고 훌쩍 떠났던 하행선, 부전행도 많이 기억이 나실 겁니다. 네, 특히 또 많은 분들이 그 추억을 하시는 것 중에서 홍익회 카트가 있을 겁니다. 홍익회 카트요? 네네. 주황색 그물망에 담긴 귤과 계란, 또 전기구이 오징어에 맥주, 기차에서 무언가 먹을거리를 사 먹을 수 있었죠. 네. 또 시골 전방처럼 작지만 없는 게 없었습니다. 4명이서 만약에 기차를 타고 가면 자리 안으로 돌려서 마주보고 간다거나 명절날 입석 좌표 끊어서 신문지 펼치고 앉았어서 갔던 기억, 또 고를 지날 때면 콧구멍이 새까맣게 되곤 했거든요. 또 시계탑 앞에서 약속을 한 연인들이 있고 역전 파출소의 취객, 도착하는 기차 시간에 맞춰서 쭉 줄지어선 택시, 또 역광장에서 손님을 기다리며 바둑을 두던 택시 기사들, 이 모든 것이 이제는 옛 추억이 됐습니다. 정말 코로나로 이런 추억들이 다 잠깐 잊혀졌었잖아요. 할 수 없어서 더욱더 그리웠는데 지금 팀장님이 말씀해 주시니까 영화 한 편을 보는 것처럼 그 추억들이 속속 생각나실 것 같아요. 네. 또 저희가 전직 영무원들한테서 역과 관련된 생생한 그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요. 네. 옛날에 무인 승차가 행행하던 때에는 서민들이 기차표값도 부담이니까 그냥 무인 승차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해요. 그래서 그분들이 검표 가위로 차표를 뚫어주곤 했는데 그 뚫어주는 것이 사실은 검사보다는 차표 없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한 목적이 컸다고 합니다. 그래서 잡혀서 세면정으로 가면 몸수색을 하고 돈이 나오면 차표값을 받아내고 없으면 중간역에서 끌어내리면서 여기 무인 승차 1명 내립니다 하면 그 역에서 인계를 받았다고 해요. 너무 공개적으로 그렇게 했군요.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또 70년대 중반에는 안동 인구가 27만쯤 될 정도로 안동이 중심지였고 특히 철도를 통해서 교육도시도 크게 발전을 해서 영천이나 제천 등지에서도 통합열차로 이동을 하곤 했습니다. 네. 또 안동에서 입영 열차를 타신 분들도 좀 있으실 텐데요. 네. 군용 열차를 타고 논산훈련소로 향하는데 열차를 10칸 달아도 꽉 찰 정도로 사람이 많았다고 합니다. 그때 기억은 아마 평생 못 잊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요. 또 이 주변에 영양, 진보, 청송, 영주 등지에서 입영 대상자가 모두 집결해서 기차를 타고 갔는데 플랫폼에는 뭐 아버지는 저 만치에서 하늘을 보며 눈물을 훔치고 어머니와 연인은 막 엉엉 울고 그랬다고 해요. 또 열차 안에는 펼쳐졌네요. 네. 네, 호송갈이 이렇게 있는데 이렇게 뭐 부모님 계실 때는 가만히 있다가 기차 출발하자마자 바로 돌변해서 군기를 엄청 잡았다고 합니다. 이 입영열차에 또 그런 사연들, 추억이 또 많으실 겁니다. 정말 추억들을 하나하나 다 꺼내주신 것 같은데 또 90년 세월이 지났잖아요. 네네. 굵직굵직한 사건도 정말 많았겠어요? 네. 1931년 개통하고 34년에 일명 갑술련 소해가 발생합니다. 영호남 지방에 큰 폭우가 내려서 경부선, 호남선, 경남선 등 철도가 끊기고 큰 인명 피해가 일어났는데요. 안동에도 대석동, 또 안흥동 등 시내가 물에 다 잠기고 범용사도 잠기고 영호루도 주춧돌만 남기고 떠내려가게 됩니다. 지금의 영호루는 70년대에 다시 중건한 거거든요. 네. 예, 또 이후에 1938년 남우면 수화동 터널 공사 중에 대형 사고가 일어나고요. 1950년대에는 6.25 한국전쟁으로 안동 역사와 철도국이 파괴됩니다. 지금의 홈플러스 자리가 전부 폐허였습니다. 네, 그 와중에도 급수탑은 보존이 잘 됐고요. 안동 철도국도 들어섰다 폐지돼서 영주 철도국이 신설되고 또 당시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던 사건이 있는데요. 문화극장 수류탄 투척 사건이 있습니다. 1968년 5월 18일 발생한 사건인데 운흥동의 문화극장에서 영화를 보고 나오는 관객을 향해서 애인의 변심으로 사회를 원망하던 신영식 가사가 수류탄을 던진 사건입니다. 네, 당시 5명이 사망하고 44명이 중경상을 입은 큰 사건이었는데 사건 이듬해인 1969년 신하사에 대한 사형이 집행되었고 그가 사후 안구 기증 의사를 밝혀서 월남전에 참전했던 실명한 장병에게 안구를 기증했다는 그런 비하가 있습니다.
정말 굵직굵직한 역사의 한 페이지 장식할 그런 일들도 많이 발생을 했어요. 근데 이제는 추억의 장소가 된 거잖아요. 네네. 앞으로는 어떤 공간으로 될까요? 네, 안동역이 작년 12월에 이전을 했는데요. 안동역이 지니고 있는 그런 시공간적 그런 유무형의 역사가 저물고 새로운 장소에서 이제는 새로운 역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구 안동역은 한국정신문화재단에서 모디 684라는 공간으로 재탄생해서 오픈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11월에는 그 플랫폼 전시회를 가질 예정인데 경북기록문화연구원이 공동 주관해서 전시에 들어갈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 구 안동역은 원도심의 상징 공간인 만큼 어떤 공간으로 활용될지 시민들의 관심이 많은데요. 네. 안동역의 역사와 문화를 진정성 있게 담아내고 활용해서 지역민의 문화공간 플랫폼이 되기를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백소연 팀장님께도 이 안동역은 좀 특별한 공간일 것 같은데요. 네. 이렇게 꼭 되면 좋겠다 하는 바람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약간 많은 시민들이 의견은 내고 있지만 이 의견이 조금 더 모아서 공론화시켜서 좀 다양한 목소리를 들어봤으면 좋겠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뭐 문화공간 플랫폼으로 만든다고 얘기는 하지만 조금 이 얘기가 조금 원론적인 얘기로만 그렇게 흘러갈 수 있고요. 맞아요. 좀 추상적이라서요. 네. 네. 그리고 또 지역의 소수 문화인들만 참여한다면 그건 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좀 더 많은 생활 밀착형 문화로 발전시켜서 역 주변의 상인들 그리고 이 역을 이용했던 시민들의 목소리를 좀 담아내서 그런 멋진 공간으로 앞으로 좀 꾸며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런 역사도 간직하고 앞으로의 또 시민분들도 모두가 함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되려면 또 많은 분들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아요.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고 의견도 제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팀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백소의 기록창고 경북기록문화연구원 백소의 기획팀장과 함께 안동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